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12개 소비자 단체들이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기후부터 휴대폰 집단 소송까지 헌법의 기본권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오늘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변웅재 강남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작년 12월에 출연하셔서 흥미로운 얘기해 주시고 짠 사라지셨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가 온라인 쇼핑하면서 반품하는 물건들이 그냥 그렇게 버려진다는 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못 사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근황이 궁금했는데 소비자 단체들과 대선 정책 제안을 준비하셨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요? 예, 뭐 잘 아시지만 이번 선거는 이제 뭐 여러모로 중요한데요. 특히 그 일반 국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이번 대선이 일상을 보관하는 의미가 크다 그러셨는데 진짜 SNS에 오늘 아침 보니까 야 오늘이면 끝난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정치 과몰입에서 이제 끝난다 하는 얘기들 많이 썼던데 기후 리포트 때 노광준 PD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의 기후 대응에서 소비자 정책이 매우 절실하다 그렇게 표현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저희가 그 이제 소비자 정책 제안은 크게는 7가지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니까 한 페이지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가지 또 4가지 다 보면은 다른 항목들은 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후 쪽에는 다 문장이 이제 절실합니다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이 절실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좀 안일했다. 그런 어떤 절박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후에 관해서는 절실하다는 표현을 쓰게 됐다. 좀 우리가 대응이 늦은 대목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절실한 건데 혹시 그렇게 기후 대응이 절실하다고 느끼실 만한 어떤 개인적인 네, 마침 이제 그 제가 이 방송을 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도 있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를 봤습니다. 영어로 영자신문. 여기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30년 이상을 이제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맥에서 그 세르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이제 요번에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맥을 31번을 이제 정상으로 31번을 살면서 여태까지요. 그렇죠. 30년 이상 동안 이제 혼자서 간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외국에서 오신 등산객을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세르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안내하면서 올라가셨는데 이분 인터뷰에서 이제 인상적인 게 그 최근에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거를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6월 초만 해도 그 눈이 이제 쌓여 있어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6월 초에만 해도 그 물이 녹아가지고 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 말씀은 점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게 점점 위험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셀파를 그만두고 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만두고 있고 그래서 이분 예측으로는 이대로 가면은 아마 10년, 15년 후에는 그 에베레스트 산 자체를 아마 못 오르게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긴 눈들이 높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제 도저히 못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절박하게 또 느끼게 됐습니다. 15년 후면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면 에베레스트가 그 정도로 녹으면 세계 기후가 바뀌는 거잖아요. 훨씬 더 지금 크게 산만 못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일대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으시시한 얘기인데요. 소비자들의 정책 제안 이 내용에서 절실하다 하고 제안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제안이 좀 공감이 갔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구나, 이게 신선했는데요. 저는 이태원 참사, 땅 꺼짐, 싱크홀, 전기차 화재, 급발진, 항공기 안전, 우리 뼈대가 없는 순살 아파트, 이게 다 말하자면 소비자 안전 문제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안하셨을까요? 네. 그 지난 몇 년간 정말 온갖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 소비 환경 안전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비 환경이 안전한지를 계속 체크하고, 특히 이제 공공시설, 공공서비스 관리 부실 대응을 마련,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 관련 법제와 실효성 있는 법 집행 강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 안전 관련 전문적인 법은 없습니다. 법이 없나요? 네, 소비자 기본법 안에 이제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소비자 안전 관련 전문적인 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말씀하신 대로 항공이라든가 건설, 모빌리티도 이제 그 전통적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동수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안전 대책. 그다음에 이제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그 우리나라 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역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제가 요번에 유심 대란이 일어난 모 통신사의 핸드폰을 써서 한 5시간 기다려가지고 유심을 저는 바꿨는데 5시간이 아니라 더 오래 기다려도 못 바꾼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휴대폰 유심 대란 있었고요.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얘기가 워낙 컸고, 또 휴대폰 유심 대란이 일어난 건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함이 커서였는데, 이렇게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정책 제안이 가능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해결이 안 됐고, 또 이런 와중에 이제 머지포인트 무슨 티몬 UMF 사건도 터졌고요.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근에는 그 휴대전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소비자 보호 제도가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좀 우리 소비자분들이 또 많이 화나시는 거는 특히 이제 이런 외국과 관련돼서 이 글로벌 기업 관련돼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 소비자에 비해서 좀 더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그런 그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이라든가 애플의 배터리 조작, 그다음에 BMW 화재 사건,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께서 우리가 다른 외국 소비자들, 선진국 소비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구제책이 적다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의 경우.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가 이제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이 개별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시거나 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입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갖 정보들을 사실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입증 책임 전환, 외국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외국에 영화 보시면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상당히 거액의 배상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기사 보면은 보상을 받았다, 승소했다 해도 그 보상액이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1-2천만 원, 이거는 소송하면서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이라는 걸 설치를 제안하셨다고요.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소비자 단체들이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게 그 원인, 그러니까 책임을 규명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뭐 아마 요번에 이제 그 휴대폰, 휴대전화, 개인정보 유출도 그럴 텐데 그럼 그 동안에 이제 소비자들이 아무런 그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이런 네.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 소비자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소비자의 단체에 대한 지원도 좀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 증진 기금을 만들어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 규명은 좀 나중에 하는 이런 걸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소비자 단체들이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좀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에서 소비자 단체들이 이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을 만들자. 네. 네, 오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변웅재 강남대 특임 교수님과 다음 정부, 차기 정부의 소비자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제3자는 저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이 사람들 피해봤어 하고 막 대신해서 소송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제3자는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예를 보면 대개는 소비자 단체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 소비자 단체들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우리도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알고 아까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었는데 아직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네, 아직은 저희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해자 중 일부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했는데 그 피해자 중에 일부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클래스 액션 같은 건데요. 일부 피해자분들이 이제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법원의 판결의 결정이 이 다른 참여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한테도 영향을 다 미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그거 항의하는 몇 분들이 승소를 하면 피해를 입은 같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내가 그 피해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보상을 받는 건가요? 네,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피해 보상액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도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뭐 파산하고 이런 사례까지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제 그러기 전에 이 법원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네네. 그 역할도 하겠네요. 이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있으면 기업 측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도록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했던 이제 집단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이 안 돼도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소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나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집단 소송이 있으면은 그 집단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차라리 어느 정도 양보해서 조정을 하는 걸 이제 선호를 하게 되죠. 네, 그래요. 자,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아직도 해결 안 됐다고 하는 가습기 살균제. 또 이번에 휴대폰 정보 유출 사건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사용자가 정말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그 핸드폰을 사용했더라고요. 1,400만이 넘으니까 가입자가. 근데 화가 나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누구한테 항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왕좌왕하다 지나가잖아요.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필요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소비자 정책 협의회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는 이 3국 중에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예, 심지어 이제 일본은 이런 소송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중국, 일본도 다 있는 제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분들이 이제 그 좀 화가 나는 거는 이게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증거가 이런 입증 자료가 다 이제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그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법원에 제출하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제도도 아직 없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뭐 이런 미국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이제 입증 책임 전환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동차 급발진 판결 났을 때도 이제 네. 피해자분들이 이제 주장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은 뭐 자동차 급발진이 어떤 원인으로 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과실을 그걸? 소비자가 입증할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입증 책임을 사업자한테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 피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소액 다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또 사업자한테 큰 부담이 안 돼서 안 이제 되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좀 실제 손해보다도 좀 많은 배상을 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좀 더 주의하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래, 그러면 2년치 가습기 살균제 금액을 우리가 보상해 줄게 해도 그거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사람은 다쳤는데. 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것까지 포함해서 벌금이 매겨지니까 액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뭐 불법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되게 이제 네, 악의적인, 네. 악의적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를 이제 숨기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 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해서 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못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걸 만들어서 기업이 뭔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막 벌금을 매겨가지고 망하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 제도가 있으면 기업이 미리 조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속이지 않으려고 네. 감추지 않고. 네. 아하. 그리고 지금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건가요? 네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업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그 이제 약관을 이제 기업들이 약관을 운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뭐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뭐 물건을 사실 때 주로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약관이라고 하는 건데 꼼꼼하게 읽진 네, 않죠, 네.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약관이 이제 법에 위반된 그런 약관이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 단체가 그런 약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금지하는 걸 이제 법원에 구하는 네. 그런 소송 제도 현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나요? 뭐냐면 이거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미리 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되는데 그 허가받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소비자 단체한테 유리한 허가 결정을 받아도 네. 또 상대방 사업자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항고하고 재항고하면은 이게 뭐 정말 세월이 한참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이번에 제안한 것 중에 이런 거를 좀 쉽게 소비자 단체 소송을 좀 쉽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소송에서 소비자 단체가 지면은 네. 사업자의 그 비용을 소송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단체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소송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공익 소송의 경우에는 설령 패소를 하더라도 네. 그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걸 좀 그 경감하는 그런 거를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고 그리고 그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 없고 소비자 단체 소송도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네. 이 밖에도 다양한 8가지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건 이거다 하고 선생님께서 꼽으신다면요. 네, 그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건데 뭐냐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라는 소비자 겁니다. 민생위원회. 네, 현재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소비자 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일종의 이제 소비자 문제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또 긴급한 소비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적극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소비자 문제와 이제 환경 문제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면 네.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부가 같이 또 다른 부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범부처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안한 게 대통령 직속으로 소비자와 민생을 함께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독립적인 예산과 조직을 갖춘 이런 거를 좀 둬야 된다라는 네. 것을 지금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가 생기면 이게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하고 노동자가 묘하게 겹치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3809님이 신청하셨던 음악을 잠깐 듣고 저희가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일본, 중국, 우리 그 나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항상 영원한 맞수 지면 안 되는 나라 크기와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도가 이 소비자 보호 제도가 중국하고 일본은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집단 소송제나 이런 게 왜 우리만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하시는 기업 단체에서 이제 반대가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이제 기업들이 망한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고 또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그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에 네. 좀 이게 좀 생소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피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소액 다수기 때문에 다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어느 정도나 기업한테 그 뭐 부담을 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대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사업자가 먼저 이제 조정을 통해서 사실 합의 보는 이런 게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소비자 영역에서 시작이 되면 그 노동자분들도 책임을 입증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소송 부담이나 모든 게 부담이 돼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요즘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갑이 아닌 분들이 뭔가 피해를 보상받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네. 갑에 있는 분들이. 네. 그래요. 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조심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안 걸리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미리 조심을 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6개월 전에 나오셨을 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AI 소비자 피해도 지금은 또 만만치 않을 테고 이쪽으로도 정책을 제안하셨다고요. 네.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는 그 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제 TMF 사건도 있고 해서 결국 이제 플랫폼의 책임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플랫폼 사업자의 이제 경영 안전성,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되게 잘 운영되는지 그런 공시도 하고 또 뭔가 이제 카드사나 피지사 입장에서 좀 이상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또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문제 대응을 위한 신고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규모 피해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 기금 같은 것도 이제 두는 걸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AI는 이번에 보니까 아마 양당에서 다 이제 제일 공약이 많은 아하. 영역인데 네. 주로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많이 공약을 네,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편리한 것도 많지만은 또 많은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뭔가 이제 AI 소비자 권리 보장 법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AI 기본법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주로 이게 이제 사업자 위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뭐 포용성, 공정성, 뭐 차별받지 않은 권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그런 법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AI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분쟁 조정 기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영역의 피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이 주로 이 유형 제품,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이런 AI 문제에 대해서 또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정을 하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관심 있어하는 알고리즘에 네, 대해서는 알고리즘. 설명 책임 같은 걸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입증 책임을 다 소비자에게 전환하는, 넘기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아, 네, 진짜 그러네요. AI 관련해서 저희가 보는 정책들이 다 생산자, 네, 사용자, 그 고용주 중심의 AI 정책들인데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피해, 그리고 정말 합성해서 무슨 영상이 있을 때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그 제작이 아니니까 이 피해 입증도 어렵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 분야가. 자, 우리 변웅재 선생님 자주 모시고 이 얘기를 계속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 늘 같이 개발하고 제안하신 전문가로서 차기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이제 에베레스트에서 30년 이상 세르파를 하신 분이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이제 네. 인생의 가치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그 이제 고객들을 데리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데 사실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무사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취임하시는 대통령도 그렇고 새로 정권을 잡은 정당 입장에서도 이거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무사히 해야 될 일을 잘 마치고 나중에 이제 그 임기를 마치시는 그게 이제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소비자들 또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와, 이건 진짜 멋진 말인데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게 성공이 아니라 무사히 하산하는 게 성공이다. 그래요. 참 자주 모셔야 될 이유가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변웅재 강남대 특임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